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사진가가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남긴 글 한 편입니다. 이게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통찰력이 넘치는데요. 일반적인 영화평론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보통 영화 이야기하면 줄거리나 뭐 배우 연기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글은 그런 거 대신에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피사계 심도 같은 사진의 기술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문 용어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 또 어긋난 관계, 더 나아가서는 본다는 것의 본질이라는 아주 철학적인 주제까지 파고들죠. 맞아요.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영화의 모든 시각적인 장치들이 너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따라갈 틈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거기서 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암박해서 오히려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하고 비슷할까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글을 통해 사진가의 시선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독특한 방식을 한번 이해해보고요. 그 분석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풀어가 볼까요? 글의 첫 부분에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붕괴된 화이트 밸런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글쓴이는 이 영화의 색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망가져 있다고 아주 단언하더라고요. 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세상의 색깔 기준점을 지워버린 것처럼 불안정하다고요. 그 하이트 밸런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내에서 사진 찍을 때 가끔 사진 전체라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파랗게 나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은 주변 빛에 맞춰서 자동으로 흰색을 흰색으로 보는데 카메라는 그 기준점을 인위적으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붕괴된 화이트 밸런스는 바로 그 기준점이 아예 사라진 세상. 그래서 모든 관계와 감정이 왜곡된 색으로 보인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인 거죠. 아, 스마트폰 사진 예시를 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우리 눈은 속아주는데 기계는 정직하게 그 틀어진 색을 보여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쓴이는 그 틀어진 색감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내죠. 네. 특히 아버지가 있는 암실의 붉은 빛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보통 붉은색 하면 온기나 뭐 생명력, 열정 이런 걸 떠올리는데 글쓴이는 이 빛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외부의 빛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상만 강제로 현상하려는 그런 고집과 집착의 색으로 읽어내죠. 고집과 집착이요? 네, 원래 암실의 붉은 안전등이라는 게 필름이 감광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빛만 남겨두는 일종의 보호를 위한 빛이거든요. 아,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 기능이 완전히 변질돼서 아버지가 외부 세계의 진실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 기업하고 주장만 현상화하려는 그런 차단의 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보호를 위한 빛이 차단의 색이 되었다. 해석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따뜻함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아지배에 떠온 붉은색인 셈이죠. 반대로 아들을 따라다니는 그 푸른 빛은 또 어떻고요? 분명 해가 떠 있는 대낮인데도 이상하게 차갑고 서늘한 느낌을 준다고 하죠. 네, 그 청색은 명료함이나 이성의 색이 아니라고 봐요. 글쓴이는 그 색에서 온기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온기가 없다. 네, 세상을 선명하게 보기는 하는데 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모든 것을 방관하는 사람의 외로움이 그 푸른 빛에 스며 있다는 겁니다. 아,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바로 그거죠. 한 명은 붉은 집착의 암실에 스스로를 가두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방관의 푸른빛 속에서 세상을 겉돌고 있는 모습.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글쓴이 말처럼 그 아버지의 붉은색과 아들의 푸른색이 영화 내내 결코 섞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장면에서조차 각자의 색온도 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영화에서는 갈등하던 인물들이 화해하거나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조명이나 색감도 좀 조화롭게 변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끝까지 그 어긋난 온도를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아, 글쓴이가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식어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몰입하려고 하면 영화의 그 차가운 색감이 먼저 나서서 이 둘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선언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말한 너무 정확하게 계산된 프레임이 내 감정을 앞질러가는 경합의 시작점인 겁니다. 영화가 관객에게 감정을 발견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먼저 딱 제시해버리는 느낌이었군요. 이 어긋난 색감만으로도 인물들의 단절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시선, 그러니까 초점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색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인물들의 시선이라는 더 구체적인 행위로 분석이 옮겨가죠. 네. 글쓴이가 발견한 이상한 공통점이 영화 속 인물들이 하나같이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사진사, 목각가, 기자. 네. 모두가 현실의 무언가를 붙잡아서 남기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렌즈나 조각칼은 결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초점은 언제나 타인, 그것도 타인의 흠결에만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결함을 사진으로 확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과오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박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자는 또 그 모든 걸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 안에 고정시키려고 하죠. 네. 글쓴이는 이 현상을 얇은 피사계 심고라는 사진 용어에 비유하는데 이것도 정말 절묘한 비유예요. 얇은 피사계심도요. 네,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인물 사진 모드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배경 흐려지는 거요? 그립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 속 인물들이 이 기술을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진실에다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진실에다 쓴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보고 싶은 진실만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보기 싫은 배경이나 맥락은 의도적으로 흐려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사진사로서 이 장면들이 무척 불편했다고 고백해요. 이건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편집이라고요. 기록이 아니라 편집이다. 네, 진실의 포착이 아니라 선택적 노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즉 무언가를 프레임 안에 담기로 선택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는 이미 프레임 밖으로 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적 노출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요.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요. 아, 그렇죠.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힘든 배경들은 전부 흐릿하게 날려버리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홍보팀장처럼 선택적 노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세요. 이 글이 단순히 영화 비평을 넘어서 우리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죠. 네.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보고 불편한 맥락은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들면서 나는 진실을 봤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글쓴이는 영화 속 인물들이 각자 자기만의 진실을 편집해서 서로에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사로서의 어떤 직업적 양심 같은 불편함을 느꼈던 겁니다. 아, 진실을 담아야 할 프레임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모습을 목격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글쓴이가 느낀 그 불편함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머니 얼굴이 공개되는 장면이요. 네,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어머니 얼굴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뒷모습이나 실루엣만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글쓴이의 감정에 바로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영화 내내 모두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어머니 얼굴이 드디어 나왔는데 왜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고까지 표현했을까요? 보통은 오랜 궁금증이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관객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하고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글쓴이는 사진가로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얼굴이 없는 상태, 즉 익명으로 남겨진 인물은
관객 각자의 기억과 감정으로 완성될 여백을 남긴다는 겁니다. 여백이요? 네. 그 빈 공간에 관객은 자신의 어머니를 대입할 수도 있고 상상 속의 인물을 그려놓을 수도 있죠. 즉, 관객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아, 관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영화는 마지막 순간 아주 선명하고 완벽한 초점에 흑백 사진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명확하게 제시해버립니다. 네, 그랬죠. 모든 질문과 상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던 그 얼굴이요 하고 정답을 못 박아 버린 거죠. 아... 글쓴이가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렬한 문장을 남기죠. 사진은 보여주는 순간 생각을 멈추게 한다. 초점이 완벽하게 맞은 얼굴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초점이 완벽하게 맞은 얼굴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와, 이 문장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같네요. 네. 모든 게 너무 명확해지는 순간 우리의 상상력은 작동을 멈춘다는 뜻이군요. 네. 너무나 친절하게 정답을 보여주는 순간 관객의 역할은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 어머니의 얼굴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영화는 단순히 보는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 각자가 어머니의 얼굴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가족의 얼굴이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품고 극장문을 나서게 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경험을 주는 영화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글쓴이는 자신의 사진 철학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가장 강한 이미지는 때로는 끝내 찍히지 않은 장면이다 라고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네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보여준 것과 보여주지 않은 것 사이의 그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영화가 그 마지막 여백마저 너무 친절하게 채워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글 전체에 짙게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쓴이가 보기에 그 친절함이 바로 이 영화가 가진 명확한 한계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글은 단순히 얼굴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섬차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쓴이는 이 영화가 기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완성도가 높지만 그 완벽한 기술 뒤에 숨은 감독의 의도가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오히려 아쉬웠다고 말하는 거죠. 아, 좋은 사진이나 좋은 예술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신에 여백을 남기고 보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그 공간을 채우기를 기다려주는데 이 영화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조금 서둘렀다는 거예요. 마치 관객의 손을 너무 꽉 잡고 정해진 길로만 친절하게 안내하는 바람에 관객의 길을 잃거나 옆길로 새거나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군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죠. 결국 글쓴이가 영화를 보는 내내 느꼈던 그 묘묘한 불편함의 정체는 이것이었네요. 프레임은 선택이고 선택은 폭력이다. 아, 그 문장이요. 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고 내가 보고 싶은 편한 지점에만 초점을 고정하는지를 이 영화가 마치 거울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불편했던 겁니다. 그렇죠. 나의 선택이 어떻게 타인의 복잡한 실체를 잘라내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영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시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얼굴은 정말 그 사람의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타인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 편집되고 내 감정의 색깔로 보정된 이미지를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